자, 30페이지까지 돌았습니다. 상단 제목이 중요하다 그랬죠. 개설, 등록 및 결격 사유라는 단원에 들어왔습니다. 좀 전에 잠깐 예고했지만, 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하시겠죠. 빠르게 하실 분도 있고 늦게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중개업을 할 때는 자격증만 있다고 중개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단의 제목이 사무소 개설, 등록 및 결격 사유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등록을 하라 그랬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첫 수업에 신허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제 등록이라는 것이 중개사법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하고 연결하는 시간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자, 감각을 살리려고 한번 물어봅시다. 본인은 자격증 합격하시면 중개업을 언제 하겠습니까? 빠른 시일에. 빠른 시일에. 만약에 본인은 원래 합격하셨다. 언제쯤 중개업을 하실 거예요? 12월 달에? 아니구나. 그거 좋다. 12월. 어쨌든 바로 한다는 뜻이다. 바로 한다는 뜻. 용감한데요. 만약에 자격증 원래 취득하시면 중개업을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6개월 정도 있죠. 탐색해가지고 합니다. 6개월 정도 한번 알아보고 그래 하겠다. 6개월 뒤에 본인은 만약에 합격하셨다. 즉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중개업을 언제 하시겠어요? 몇 개월 정도 연습해보고, 그죠? 봐요. 보통 몇 개월 연습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바로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용감하다 이랬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바로 하실 분도 있고, 또 좀 연습해서 한 2, 3년 뒤에 하겠다.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장롱 자격증으로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겠다. 이런 분도 계시겠죠. 여러 형이 있겠지만, 어쨌든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개업을 하려면 뭐를 한다?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등록을 하는 절차가 쭉 출발하는데 교재 보기 전에 큰 틀을 한번 봅시다. 이거는 외우지 말고 느낌을 한번 가져봅니다. 등록을 해야 중개업을 하니까 첫 번째 등록을 신청해야 되겠죠. 뭐 당연한 소리잖아요. 신청을 하면 접수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접수가 되면 거기서 확인을 해서 별일이 없으면 등록이 되었다 그래요. 등록이 되었다를 등록필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신청을 했는데 등록이 되었소 라고 통지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등록되었다고 통지가 옵니다. 오면 가서 뭐 해야 됩니까? 등록증을 받아야 되겠지. 교부받고 우리 법에는 이 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증을 게시하고 그리고 업무를 게시합니다. 자, 제가 지금 편안하게 빠르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니다. 그죠? 중개업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록, 신청해야 된다. 신청하면 접수하는 곳이 있을 것이고 접수가 되면 확인을 해서 별일이 없으면 등록이 되었다 그러겠죠. 법에서는 신청한 날로부터 통지는 언제까지 해라? 7일 내로 서면으로 통지해 주라.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일 내로 통지가 오면 살랑살랑 가서 등록증을 교부받습니다. 그리고 법에는 없지만 등록증을 교부받고 게시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뭐를 하나 사야 됩니다. 교부받고 나면 뭐를 사야 된다? 액자 하나 사야 됩니다. 뭐 액자를 사야지 게시를 하지. 근데 법에서는 액자 사고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없지만 흘러가는 흐름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죠? 뭐 액자를 하나 사야 그것을 게시하고 그리고 중개 업무가 시작됩니다. 좀 전에 이런 말 했죠. 뭐 빠르게 할 사람도 있고 좀 뭐 연습 좀 하다가 중개업을 하겠다 이런 분도 있고 여러 형이 있겠지만 업무를 하려면 반드시 이런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등록의 절차다 이렇게 부르고 이 조차도 시험에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중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점은 어디입니까? 1번 신청, 2 접수, 3 확인 단계, 4 통지 단계, 5 교부 단계 이렇게 문제를 물어요. 답이 몇 번? 업무 개시에 가장 가까운 시점 5번 교부 단계잖아. 그죠? 그럼 이런 문제를 왜 묻는가 하면 등록 신청해놓고 중개 업무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등록이 되었소 라는 통지만 받고도 버적버적 중개업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업무는 언제 해야 된다? 교부받고 해야 된다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그래서 등록을 신청만 해놔놓고 영업하면 무등록업자로서 3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줄기들을 문제를 물어 들어옵니다. 자, 지금 이거 외우는 거다.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지. 이걸 막 암기할 거 아니죠. 빨간 볼펜 돌려가면서 막 이렇게 암기할 거 아니죠. 그죠?
등록을 신청하면 접수하는 곳이 있고 접수가 되면 확인을 해서 별일이 없으면 등록이 되었다 이렇게 통지를 해줍니다. 며칠 만에 해준다고요? 7일 내로 서면 통지해 줍니다. 그러면 가서 등록증을 교부받고 그것을 게시하고 업무를 하더라. 이게 절차입니다. 자, 그럼 이게 큰 절차를 보셨다면 이제 작은 절차. 그럼 등록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지는 않겠죠.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자격을 취득해야 돼. 자격은 무슨 자격이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부터 자격 들어오면 자동으로 공인중개사지 뭐 영양사를 취득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 그죠? 자격을 취득하고. 두 번째, 자격증은 받았지만 실제 업무는 잘 못하죠, 실무는. 그러니까 교육을 좀 받아야 돼요.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그리고 세 번째, 사무소를 확보하고 신청해라. 이것이 등록 기준입니다. 지금부터 출발하겠지만 등록 기준은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왜 나와야 되는가 하면 등록 기준을 알아야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이따 교재를 보고 다시 확인할 테니까 가볍게 확인해 봅니다.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자가 접수를 하러 갑니다. 어디 가서 접수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서 접수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여기 조건에 보면 장소가 보입니다. 장소가 사무소를 확보하고 오라 그랬잖아, 지금. 그랬으니까 접수는 그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접수를 합니다. 사무소가 있는 시, 군, 구를 등록을 해주니까 등록관청에 접수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또 등록관청이라는 말도 여러분 전말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물을 겁니다. 묻습니다. 등록관청이 어디입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이 수업을 잘 들었는지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교육도 받았습니다.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가면 노원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상계동에다가 사무소를 갖추었습니다. 왜 상계동에다가 사무소를 갖췄을까요? 하고 싶어서 잘 될 것 같아서. 그죠? 그게 어려운 질문 아니죠? 상계동에 사무소를 갖췄으면 등록을 하고 영업해야 된다니까요. 어디 가서 등록해야 된다?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누구? 노원구청에 가서 해야 된다.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원구청을 등록관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러니까 또 헷갈려가지고 서울시장한테 가가지고 등록해 주세요. 그러면 서울시장이 어디 아프십니까? 이런 묻습니다. 잘못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서울시장은 왜 안 될까요? 서울시는 왜 등록관청이 아닐까요? 하면 서울에는 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 군, 구라는 개념을 잘 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될까 봐 한 번 더 해봅시다. 여러분이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교육도 받았습니다. 사무소가 어디 있는가 하면 경기도에 가면 의정부시라는 데가 있어요. 의정부시에 의정부동이 있겠지 뭐. 여기다가 사무소를 갖췄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가서 등록해야 됩니까? 사무소가 있는 시, 군, 구니까 어디? 의정부시청이 등록관청이다.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등록관청은 정확하게 딱 잡으셔야 돼요. 이를 자기 주소지가 있는 시군구로 시험에 나온 바도 있어요. 내 주소야 어디 있든지 간에 사무소를 어디 두느냐를 잘 보고 있어야 된다고. 그죠?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가 등록관청입니다. 자, 여기 가서 이제 접수를 하면 거기서 확인을 합니다. 뭐를 확인하는가 하면 첫째, 사무소가 적합하냐를 확인합니다. 이 사무소를 갖추고 오라 그랬는데 중개사무소를 컨테이너 박스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무소 차린 경우가 있다 없다 밖에 나면 많아요. 여러분 나가다 보면 주로 신도시 개발 지역 쭉 지나가다 보면 컨테이너 박스로 막 이렇게 사무소 만드는 것도 많아요. 그런 사무소인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 확인하는 것, 중개업을 할 수 없는 사유를 결격 사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개업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별일이 없으면 등록을 해줍니다. 그러면 등록 통지가 되면 가서 등록증을 받으러 간다 그랬죠. 받으러 가기 전에 반드시 또 뭐를 하는가 하면 보정을 설정합니다. 요 보정이라는 말은 내가 이제 등록증을 딱 받으면 중개 업무를 시작하는데 중개 업무를 하다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를 책임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로서 보정을 설정한 것을 확인하고 등록증을 교부해 주더라. 이게 작은 절차죠. 교부가 되면 액자를 하나 사서 이제 게시해 놓고 중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자, 요조차도 시험 문제 이렇게 냅니다.
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하면 여기 눈 탁 맞추셔야 돼요. 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업무 보정을 설정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OX. X.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청하는 조건. 업무 보정은 등록이 되고 난 뒤에 하지. 신청할 때부터 보정을 설정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절차를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한 번만 더 할까요? 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하면 여기 눈 맞추고 신청하자는 본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OX. X. 결격 사유는 내가 결격 사유가 아니오를 증명하는 게 아니고 등록관청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결격 사유는. 됐습니까? 어떻게 움직인다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 수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겁니다. 등록 신청을 하는 자 중에서는 본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해야 되는 대상자도 있다. 이래 나와요. OX. O예요. O. 본인이 결격 사유가 아닌 것을 증명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외국인이에요. 자, 다시 외국인 시험 칠 수 있다 없다? 외국인 시험 칠 수 있죠. 그럼 합격했다. 실무 교육도 받았다. 그럼 외국인도 등록할 수 있거든, 그죠? 근데 외국인이 우리말로 일본인이라 칩시다. 일본인이 등록을 신청했는데 우리 등록관청에서 이 사람의 결격 사유를 확인한다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직접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네가 결격 사유 아님을 제시해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격 사유가 아닌 제시해야 되는 대상자도 있다 하면 맞아요. 그 사람이 누구다? 외국인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에서 건다고, 그죠? 컨트롤 익히셨습니다. 자, 갑시다. 교재 30페이지. 자, 등록을 해야만 중개업을 하니까 제일 상단의 조문이 가장 중요하겠죠.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 줄 바꿔서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오늘 요걸 뭐라 그랬다? 등록관청에게 사무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하고 지금 전달을 했습니다. 밑에 등록 신청자 제한 보시면 되고 제일 하단에 큰 2번 별표입니다. 등록 기준을 알아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등록 기준은 100% 시험에 나오는 단원이다. 작년에도 예고했고 작년에도 그대로 출제했습니다. 원래. 자, 등록 기준은 두 사람이 있죠. 제일 밑에 보니까 공인중개사의 개설 등록 기준, 공인중개사의 동그라미. 어느 쪽 갑니다. 상단에 2번 법인의 등록 기준, 법인 동그라미. 그러니까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다? 두 사람밖에 없어요. 자, 첫째, 공인중개사로서 등록을 하려면 이 기준을 갖추어라. 2번, 법인으로서 등록을 하려면 이 기준을 갖추어라. 그래서 크게 1번, 2번을 잡아드렸는데 요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법인의 등록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부동산 정책이 어디로 간다? 법인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법인의 기준이 중요하다는 건 먼저 예고부터 탁 던지는 이유가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어릴 때 그죠? 시골에서 시골이거나 어릴 때 자랄 때 보면 동네마다 구멍가게가 있었다. 이거 기억하십니까?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 보니까 그 구멍가게가 다 없어졌죠. 구멍가게가 없어지면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슈퍼마켓 하는 게 돌았어요. 근데 슈퍼마켓이 왔다가 지금은 대형 마트로까지 바뀌었잖아. 그죠? 지금 대형 마트가 하나 들어오면 2km 안에 있는 슈퍼는 문 다 닫는다. 지금 그런 세월인데. 봐요. 유통이 달라지잖아요. 동네 구석구석에 구멍가게가 있다가 그것이 썩 지나더니만 슈퍼마켓이 만들어지다가 슈퍼가 지금은 대형 이 마트 이런 대형 유통센터로 바뀌죠. 이렇게 유통이 바뀌듯이 우리 부동산 업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 중개업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하면 중개사무소가 구멍가게화 돼 있다고, 골목 구석구석에 없는 데가 없다고, 이렇게 과당 경쟁이 일어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이런 구멍가게를 뭘로 간다? 슈퍼로 만들어야 돼. 슈퍼 만드는 것을 법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법인에서 또 나중에는 삼성중공업 이런 데서도 중개업을 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법인으로 가기 때문에 법인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전달했어요. 구멍가게를 뭘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슈퍼마켓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지금도 법인에 관련되는 법조문 하나만 바꿔버리면 지금 밖에 있는 중개사무소 전부 법인으로 다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법을 어떻게 바꾼가면 중개법인만이 아파트를 거래할 수 있다. 이거 한 줄만 만들어 놔버리면 전 사무소는 전부 다 아파트 중개법인으로 가야 돼. 지금 거래하는 물건이 제일 많은 게 그래도 아파트잖아 지금. 그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을까 봐 지금 서서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의 기준은
그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부드러워진다.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져. 법인을 많이 만들도록 하려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시험에 낸다고. 그죠? 초점을 가지시라. 그런 뜻이에요. 자, 첫째. 두 사람이 등록을 하는데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은 이야기 다 했어요, 지금. 뭐,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교육 이수하고, 사무소를 확보해야 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그 기준이 교재로 그대로 있잖아, 그죠? 자, 근데 2번. 법인의 기준 중요하다 그랬죠? 별표 딱 찍어 놓고. 법인으로 만들려면 1번. 상법상 회사로서 상법에 가보니까 지금 여러분은 상법을 배운다, 중개사법을 배운다. 중개사법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법 잘 몰라요. 그런데 상법에 가니까 갈로안에 제가 적어놨잖아요. 찾아가 적어놨어요. 주식 유한 합자 한 명 유한 책임이라는 게 이게 상법에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게 상법상 회사지만 이 중에서 제일 여러분이 많이 보는 게 뭐다? 주식회사죠. 회사 그러면 자동으로 주식회사예요. 그죠? 어쨌든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에 줄 거놓고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이게 법인의 기준이에요. 원래 여기서 시험 문제 물었어요. 협동조합 그랬지. 옆에다가 사회적 협동조합 X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냥 협동조합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사회적 협동조합 하면 틀린다 이렇게 표시해 놔라고. 그죠? 자, 그러면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차이가 뭘까요? 이렇게 물으면 지금 우리 책에는 협동조합으로서 이렇게 돼 있죠. 협동조합은 이익단체예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이 우리 한 4사람이 야 우리 중개법인을 협동조합 형식으로 하자. 이게 이익단체예요. 이렇게 돼 있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단체예요. 공익. 그죠?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거 이런 거 공익적인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중개사무소 법인은 협동조합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이다. 이 말이 협동조합. 개인적인 이익단체예요. 그거 하나 구분해 보시고. 두 번째 조건 줄 것입니다. 14조 업무만 영위할 것. 법인은 14조 업무만 해야 돼. 14조 업무 오늘 공부할 겁니다. 3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임원 또는 사원은 뭐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3분의 1 줄 거 놓고 이것도 원래 또 문제죠.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2분의 1은 공인중개사일 것 해놓고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래 돌았어요. 자, 그러면 법인의 임원이 10명이든 20명이 있는데 얼마 이상은 공인중개사로 가야 된다? 3분의 1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 이거를 2분의 1 이러면 훨씬 더 많아야 되잖아 지금. 그래서 조건이 완화돼 있어요 지금. 2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4번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은 또는 분사무소 책임자는 뭐를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을 이수할 것. 마지막 5번 역시 첫째 줄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게 법인의 기준이에요. 자, 오늘 한 번 더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법인의 기준은 중요하다더라 라는 말만 알아들어도 여러분들은 계속 시험 채널까지 따라 붙을 거예요. 그래서 법인의 기준도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로서의 기준 그리고 법인으로서의 기준을 공부했다면 기준이 맞는 사람이 뭐를 제출해야 된다? 서류를 제출해야 되겠지. 그래서 하단에 서류 제출이라는 말이 들어옵니다. 자, 서류를 제출하는데 2번 내려가면 이때는 등록 신청할 때 뭐를 내야 된다?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수수료에 줄 하나 꺼놓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도 받았습니다.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에 사무소를 갖추었다면 노원구청에 가서 등록하고 영업해야 되죠. 그때 등록할 때는 뭐를 내야 된다? 수수료를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등록증 받기 전에 수수료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합니다. 이것도 원래 또 문제기도 한데. 자, 이때 수수료를 내는데 수수료를 얼마를 내야 될까요? 모르시죠? 그 책에 적어놨잖아요. 2번 줄자 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예요. 지방자치단체니까 노원구청이 정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다 없다 금액을 모르지. 여러분이 노원에서만 등록하라는 법이 없잖아 지금. 수원에서 할지 강남에서 할지 종로에서 할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수수료는 12,000원이다 이런 말이 없다고. 그러면 해당 자치단체가 정하는 수수료예요. 그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그것도 중요한 말이니까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내려가면 3번 종별의 변경. 그거는 천천히 보셔도 되고 이제 드디어 4번 다 봤던 것을 복습합니다. 4번 등록 처분 및 통지하여 공부하셨죠? 첫째 줄에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다음 각호 개공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신청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로 7일 동그라미 딱 해놓고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 7일 내로 서면으로 통지해 줍니다. 제가 지금 이 수업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우리 졸업생들이 많이 나가서 등록한 사람들이 있겠죠. 지금 사장님들이 많이 됐겠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만나면 이렇게 법으로는 신청한 날로부터 7일 내로 통지해 주도록 지금 법에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신청해 보니까 며칠 만에 나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그러니까 졸업생들이 3, 4일이면 됩니다. 그래요. 참고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중개업을 하게 되면 신청한 날로부터 대략 통지가 며칠 만에 온다? 3, 4일이면 와요. 근데 법에서는 며칠 내로 하라 그랬다? 7일 내로 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때 또 제가 또 물어봤겠죠. 수수료는 얼마 냈는데? 내가 그것도 물어봤다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예를 들어 동대문에서 등록을 했는데 수수료 13,000원쯤 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참고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무리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13,000원 없으면 중개업 못하는 거예요. 그래, 그 참고로 해요. 그럼 동대문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13,000원이었다면 다른 데도 크게 차이 날 일은 없겠죠. 대략 한 12,000~13,000원이 수수료입니다. 이거는 재미로 이야기한 겁니다. 수수료 얼마입니까? 13,000원. 이런 대답하면 안 돼. 자기가 가는 곳에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예요. 금액은 참고로 하시고. 자, 이제 통지가 왔다. 그러면 5번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되죠. 여기 왔잖아요. 통지가 되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되는데 요 교부받기 전에 반드시 들어오는 문제가 보정이라는 문제를 꼭 물어요. 그래서 5번 첫째 줄에 등록관청이 사무소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그때 다만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 줄 것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래서 보정 설정 여부가 확인이 되면 이제 뭐를 해준다? 등록증을 교부해준다. 그 소리예요. 보정 설정이라는 말을 지금 잘 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참고로 공부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자리에. 이때 보정은 얼마를 설정할까요? 참고로 법인은 2억, 공인중개사는 1억, 부칙6조도 1억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정을 설정한 것을 확인하면 등록증을 교부해준다. 지금 이렇게 간 거예요. 참고로 보정 설정 금액 2억, 법인은 2억, 공인중개사는 1억인데 그 1억이나 2억이라는 금액이 지금 손해를 위한 내용으로서 충분하다, 모자란다. 모자란다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밖에 나가 보시면 밖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한 달에 중개업을 하는데 얼마를 할까요? 잘 모르지. 얼마 할까요? 모르지만 아파트 하나 매매하고 임대차 하나만 했다고 칩시다. 한 달에 2건. 그죠? 그러면 아파트도 가격 나름이지만 대충 한 3, 4억 할 거 아니에요. 매매가가. 그죠? 임대차도 가격 나름이겠지만 한 1, 2억 할 거잖아요. 그럼 아파트 하나 매매했다? 4억. 임대차 2억. 그럼 합이 6억이잖아. 6억이라는 돈이 한 달에 막 돌아다니는데 공인중개사 1억을 가입하고 영업해라라는 말은 손해에 대해서 위협한 거예요. 충분하지 못하다. 이 느낌을 가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세대로 하려면 공인중개사는 대략 한 5억쯤 가입하고 법인은 한 10억을 가입해야 그 손해가 충분은 안 하지만 손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데 왜 공인중개사는 5억을 가입하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가 하면 1억을 가입하는데 대략 경비가 한 20만 원 들어요. 1억 가입하는데. 그럼 5억이면 얼마 든다? 100만 원이잖아. 중개업을 하는 사람한테 부담이 갈까봐 그거를 못 올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게 지금 한번 바뀔 때가 됐다고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원래 공부하는 과정에서 업무 보정 설정 금액이 달라지면 그거는 100% 시험 문제예요.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밖에 나가면 공인중개사들이 경매업무도 하죠. 그럼 중개업도 하고 경매업무도 하는데 1억을 가입하고 한다는 것은 손해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지금. 그래야 무슨 단원이 이제 따라 붙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어쨌든 보정을 설정해야만 뭐를 교부해준다? 등록증을 교부해준다. 등록증 교부되면 별도로 말이 없지만 뭘 하나 사라 그랬어요. 뭘 산다? 액자. 그거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래, 액자 안 사고 그냥 덜렁덜렁 청테이프로 걸어놔도 돼. 어쨌든 간에 게시는 해야 돼요. 게시하고 중개업무가 게시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33페이지 상단에 가니까 7번 업무의 게시라는 말은 그런 내용이니까 읽으시면 되고, 이제 이 단에서 중요한 게 바로 밑에 4번이에요. 등록의 효력 소멸과 무등록 중개업인데 이 시험에서 안 물을 수가 없다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중개사법을 왜 만들어놨다? 무허가업자를 없애려고 만들었거든요. 옛날에는 무허가업자를 지금은 뭐라고 불러야 된다? 무등록업자라 그래요. 등록도 안 하고 영업하는 자. 이거를 없애려고 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단어는 등록의 효력 소멸과 무등록 중개업, 이 단어는 무조건 시험에서 묻는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3페이지 상단에 제목만 가지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고 이제 영업하는 절차를 공부하셨는데 이런 등록을 한 자가 효력이 없어져 버렸어. 효력이 소멸됐답니다. 왜 효력이 없어졌을까요? 지금 이렇게 등록하고 영업하라 그랬죠. 그 등록증도 받아서 영업하던 자가 효력이 없어졌어. 왜 효력이 없어졌을까요? 봅니다. 책 1번 내려가면 개공사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 찾았습니까? 사망 동그라미 해산 동그라미 이해되죠? 자, 이렇게 등록을 하던 자가 뭐 했다? 사망했다. 그러면 효력 소멸이에요. 개인이 죽으면 사망, 법인이 죽으면 해산이에요. 앞으로 사망하고 해산은 같은 말로 계속 따라붙어요. 그래서 사망하면 효력이 소멸됩니다. 2번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취소 동그라미 무슨 소리죠? 이렇게 등록을 받고 영업하던 자가 취소가 되어버렸어. 왜 취소됐죠? 뭔가 위반한 일이 있겠지. 그리고 취소되면 효력 소멸이에요. 취소 동그라미. 3번 개공사가 스스로 뭐 했다? 폐업하면 폐업 동그라미. 왜 폐업했을까요? 하기 싫어서. 누가 잘 안 된다 그랬는데 하기 싫어서 뭐 했다? 폐업하면 효력 소멸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효력 소멸이라는 부분은 외우는 거 아니다, 그죠? 개념을 잡아야 돼. 등록을 하고 영업하던 자가 그 등록이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 첫째 뭐죠? 사망하고 같은 말이 뭐? 해산. 그 다음에 취소 처분 받으면 세 번째 뭐? 스스로 폐업하면 소멸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소멸이 된 자가 뻐적뻐적 일을 해요. 뻐적뻐적 일을 하는 걸 뭐라 부른다? 무등록 중개업으로 접어드는 거라. 그래서 이 단원이 중요한 거예요. 효력 소멸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뻐적뻐적 중개업으로 접어드는데, 자, 무등록의 효력하고 내리면 유형, 그 다음에 제재까지 해서 밑에 1, 2, 3이 갖다 붙었는데 여러분은 그림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림 봅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습니다. 이 물건을 사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여기 개공사가 지금 중개를 하는데 이 개공사가 열심히 해서 드디어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이때 계약을 우리는 매매 계약을 합시다. 뭐 5억에 팔겠다 하니까 그 사람 사겠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계약이 성립이 딱 됐는데 알고 보니까 A가 무등록업자예요. 자, 무등록업자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등록 자체를 하지도 안 하고 영업하는 자, 무등록이죠. 두 번째, 소멸되고 영업하는 자가 무등록이에요. 소멸되는 자가 뭐죠? 1번 사망, 해산. 제가 이래 수업을 나가니까 이해가 안 되는가 봐. 사망하고 어떻게 영업을 하지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 거라, 그죠? 그래도 생각을 좀 하니까 묻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지금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지금 사망, 해산이 효력 소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망한 자가 영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안 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개업공인사 사장님이 사망을 하면 그 사무소는 폐업 내야 되는 거라, 그죠? 그런데 밑에 있는 직원, 중개보조원이나 소공사가 그 간판을 걸어놓고 그대로 영업하는 수가 많아요. 그거를 뭐라 부른다? 사망, 해산하고 영업하는 자. 그게 뭐다? 무등록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보시면 취소 처분받고도 영업하는 자가 효력 소멸이죠. 이걸 개념을 못 잡는가 봐. 취소됐는데 왜 영업하지요? 이러고 있으니까 단언이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지금. 자, A라는 개공사가, 그죠? 영업을 하다가 뭔가 위반을 했어요. 뭐 수수료를 많이 받았다든지 위반을 하면 취소나 정지나 무슨 제재가 내려오겠죠. 내려오기 전에 스스로 뭐 해버린다? 폐업을 딱 내버린다니까. 자, 위반한 자 적발 딱 되니까 스스로 폐업할 수 있다, 없다? 이것부터 이해돼야 돼. 폐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폐업하는데 누가 말리는데 내가 안 하겠다는데. 이해하시겠습니까? 폐업을 해놓고 하던 일은 마저 해야 될 거 아니라 지금, 그죠? 옆에 동네 가서 새로 영업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런다? 재등록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폐업하고 하던 일은 해야 빨리 내일 모레 수수료 받을 판이니까 영업하는 자를 뭐라 부른다? 무등록업자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봐요. 지금 사망하고 영업하거나 해산하고 영업하거나 폐업해놓고 영업하거나 취소받고도 영업하는 자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A라는 사가 영업을 하다가 위반을 했다. 위반을 하니까 등록 취소가 내려왔어요. 그럴 수 있잖아, 그죠? 취소되려면 영업을 더 하면 된다, 안 된다? 못 하잖아. 근데 내일 모레 좀 수수료 받을 판인데 지금 이거 안 하게 됐나? 한다니까요. 그래서 취소된 자가 영업하는 자도 생겨요. 되겠죠?
그래서 지금 효력, 소멸, 사유 아까 짚었던 거 다시 기억해봐요. 첫째 뭐? 사망, 해산, 취소 처분받고 폐업하고 영업하는 자 무등록업자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등록 안 한 자는 당연히 오리지널 무등록이고. 그죠?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파트를 팔겠다 사겠다 했는 계약이 성립되는데 이 A가 지금 말하고 있는 무등록업자 중에 하나예요. 그 무등록업자가 이 계약을 성립했답니다. 그러면 이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야, 중요한 말이죠. 이 계약은 유효하다.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중에서도 무등록업자가 하면 요거 위반이니까 계약이 무효라고 하면 틀려요. 계약은 유효하다. 그죠? 왜 유효하지요? 민법에서 배웁니다. 계약은 당사자 의사의 합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팔겠다, 사겠다. 그래서 계약을 성립했지. 이 사람을 보고 계약이 성립되는 거 아니라고. 거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용어의 정의에서도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가 중개예요. 지난주에 했지만 자 어쨌든 무등록업자가 했더라도 계약은 뭐다? 유효하다.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하나 있죠. 무등록업자가 하더라도 계약은 유효하다. 그러면 등록한 업자가 하더라도 계약은 당연히 유효하겠죠. 그러면 등록이라는 성질은 계약의 유효, 무효하고는 관계가 없잖아 이게. 그래서 우리는 등록을 무슨 조건이다? 적법 요건이다. 이렇게 말하지 이를 시험에서 효력 요건이다 하고 들어오면 틀립니다. 이거 잡으셔야 돼요. 등록은 효력하고는 관계 있다 없다? 없잖아. 등록 한 자가 하거나 안 한 자가 하더라도 계약은 유효하다 그랬잖아 지금. 그래서 등록은 효력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럼 효력하고는 관계없는데 왜 등록을 하고 영업합니까? 적법 요건이기 때문에 그래. 법에서 정해진 절차예요. 그래서 이 무등록업자는 계약은 유효하지만 적법 요건을 위반한 자죠. 위반했으니까 무등록업자는 3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이라는 제재를 받게 된다고. 스토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다시 다 정리해서 무등록업자가 체결한 계약은 뭐 유효하다 됐죠. 그래서 등록은 효력 요건은 아니다. 그럼 효력 요건 아니면 무슨 요건이다? 적법 요건이다. 법에서 정해진 적법 요건이에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남았는 게 있죠. 그러면 무등록업자가 한 계약이 유효하대. 그럼 자기가 한 일이 유효하니까 중개 수수료는 받아도 되느냐? 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중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떻게 보느냐? 이 문제가 생겼어요. 보수 청구권은 자,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무등록업자가 했는데 수수료도 받을 권리를 주겠다는 건 웃기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보수 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 판례요. 보수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는데 먼저 받은 수수료가 있다면 자, 보통 수수료는 그죠? 계약이 체결되고 난 뒤에 주는 게 원칙이죠. 근데 그 전에 먼저 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자기들이 안 줘봤어 그렇지. 그죠? 그러면 수수료를 먼저 받은 게 있다면 이 사람은 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럼 먼저 받은 것은 어떻게 돼야 되는데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게 판례예요. 여기까지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아, 무등록업자의 효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등록을 없애려고 이 법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자, 이제 그림으로 익혔던 것을 법 조문으로 봅시다. 2번 무등록의 유형, 동그라미 1번 개설 등록을 하지도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 옆에다가 우리말로 오리지널 무등록이에요. 이거 오리지널. 그 다음 2번 등록은 하였으나 효력이 소멸되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 기억 개공사의 뭐 사망 또는 오잖아 봐요. 해산, 니은의 등록, 취소 동그라미 이것의 폐업 이게 등록을 했으나 효력이 소멸되고 한 자예요. 이 자들을 뭐라고 부른다? 무등록업인데 하게 되면 2번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하니까 찾아줄 것입니다. 사무소 개설 등록은 중개행위의 무슨 요건이다? 적법 요건이다.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법 요건의 동그라미. 그래서 적법 요건이지 뭐는 아니다? 유효 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무등록 중개행위는 부적법한 행위로서 형벌의 대상은 되지만 그 무등록 중개행위에 의해 성립한 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 앞으로 여러분들은 법률행위라는 말만 나오면 계약 이렇게 딱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단원이 쫙 풀리기 시작해요. 앞으로 민법에서 법률행위, 법률의 사실, 법률의 요건 이런 복잡한 말을 배우지만 뭐를 기억한다? 법률행위 하나만 기억해봐요. 그럼 나머지가 싹 정리가 된다고.
법률 행위 하면 앞으로 뭐라고요? 계약. 이렇게 딱 이 꼴을 잡아야 돼. 이 꼴 계약. 계약은 뭘까요? 하면 뭐죠? 매매, 교환, 정려를 계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할 때도 이런 룰을 딱 잡아놓으면 굉장히 편하게 풀려요. 법률의 사실, 법률의 요건, 법률 행위 이런 말이 복잡하잖아 지금. 근데 하나를 딱 잡아라고. 법률 행위만. 법률 행위만 나오면 뭐가 생각난다? 계약. 계약은 뭐다? 매매, 교환, 정려예요. 그러면 이제 단원이 착착착착 풀릴 거예요. 앞으로 계속 제가 반복할 거예요. 법률 행위, 계약 그 자체의 법률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 설명했고 마지막 제재. 자,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줄 거 놓고 해당되지만 개공사에게만 가능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는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참 만만찮습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지금 무등록업자는 중개사법에서 가장 큰 제재 얼마? 3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중개사법에서 가장 큰 제재를 받고도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중요하다고. 근데 이걸 강조 안 하면 기본적인 수험생들은 그죠? 3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이 가장 센 벌이잖아. 센 벌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등록도 취소되고 업무도 정지될 거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근데 이거 들어오면 틀려요. 자, 왜 무등록업자는 취소라든지 정지를 안 할까요? 그렇지. 뭐가 있어야 취소나 정지를 하지. 그죠? 이거를 개념을 안 잡는다니까. 그죠? 이뻐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무등록인데 지금. 그죠? 무등록이니까 등록 취소 자체가 없잖아 지금. 업무 정지도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3년에 2천만 원에는 처하지만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는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됐죠? 자, 이 정도로 강조하는데도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무등록업자는 3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에 처하고 그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OX. XX. 왜 취소 안 되죠? 저거 옆에 적어놔요. 뭐 있어야지. 이래 적어놔야지. 뭐 있어야지 취소하지. 무등록인데 지금. 그렇죠? 그 개념을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면 이제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이 금지인데 이거 가볍죠? 자, 이중 등록의 금지 제목만 기억합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데 얼마나 부지런한지 이중으로 등록합니다. 이중 등록은 무슨 말이겠죠? 노원구에 등록한 자가 또 강남에 가서 또 등록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 공장 2개 차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중 등록을 금지한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럼 여러분한테 이중 등록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는 안 물어. 이거 이중 딱 들어가면 벌써 안 되는 줄 여러분 알기 때문에 이중 등록을 위반하면 제재가 뭐다? 그거 줄 거예요.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그거를 시험에서 물어요. 1년에 1,000. 이제 입문 과정이니까 가볍게 한번 확인만 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 구분할 거. 밑에 하게 되라면 2번. 이중 소속을 금지해요. 아, 이것도 구분합시다. 이중 소속은 또 뭘까요?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등록을 하고 자기 사무소에서 일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등록을 또 해놓고 이 개공사가 정작 자신은 다른 법인의 임원으로 가서 근무하거나 다른 중개사무소에 가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이중 소속이라 그래요. 자, 지금 이중 등록하고 이중 소속은 구분하시겠습니까? 이걸 구분 못하는 사람도 많더라니까요. 자, 다시 이중 등록은 뭐죠? 한 군데 등록한 자가 또 등록한 거예요. 그럼 이걸 이중 등록이라 그래. 됐고. 이중 소속은요, 등록은 하나만 해놨어. 해놓고 자기 사무소 일해야 되는데 자기는 또 다른 데 가서 또 일하고 있다니까. 그죠? 지금 밖에 나가보면 중개보조원 등이 그죠? 이쪽 사무실에서 계약이 체결되면 수수료 계산하고 또 다른 사무실에 가서 또 계약 체결하면 수수료 받고 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 게 이중소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이중소속도 뭐 금지한다 이랬다고. 자, 그러면 당연히 이중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위반한 사항이라는 건 당연히 느낌이 오니까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는 안 묻는다니까 당연하기 때문에 하게 되면 이중 소속을 위반하면 제재가 뭐죠? 여기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배우죠. 이중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무조건 얼마?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똑같아. 제재가. 그죠? 두 가지를 구분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단원이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 조금 전에 잠깐 들었죠? 자, 중개업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랬지요?
등록해야 된다. 그래서 등록하는 절차를 쭉 공부하셨어요. 빠르게. 근데 등록하는 절차에서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 확인하는 것이 뭐였다? 결격 사유를 확인해서 별일이 없으면 등록을 해준다. 이랬잖아. 그죠? 그럼 결격 사유는 등록이 안 되는 사유겠죠. 그래서 우리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등록이 안 되는 결격 사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결격 사유는 100%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니까 10분 쉬었다가 해맑은 정신으로 다시 보도록 할 겁니다.